지난번에 제가 음성 변조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소방관으로 20년 이상 30년 정도 근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출동을 많이 해서 아시는 분인데, 윤미향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은 도저히 그렇게 자살할 수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태원 사건은 그 거리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제보해 주신 분인데요. 오늘도 중요한, 지난번에 못다 한 얘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분의 안전을 위해서 음성 변조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자들이 하도 무서운 사람들이고, 이분이 또 현직입니다. 현직 소방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음성 변조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아주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때 살짝 언급했거든요. NCCK라고 조선 그리스도 연맹, 여기가 아주 그 문제의 집단이다, 여기서 뭔가를 기획한다, 이렇게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문제라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현재 북한에서는 3대가 이어주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강양구, 강영석, 강영철, 요 두 개의 대상이 이제 계속해서 3대를 거쳐서 이어오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김일성은 그 강양욱하고 관계가 촌수로는 그 할아버지 손잡을 내지만은 나이는 사실은 9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강양욱은 김일성이가 주석할 때에 강영욱은 부주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강영석, 이어서 현재는 강명철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는 62년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보면은 그 정도전 때 그 신권 정치를 할 때에 그 정치인이 개입하는데 바로 태종이 개입하고요. 그리고 김정서가 그 신권 정치를 할 때에 세조가 또 개입해서 그 정권을 잡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바로 김일성의 전체를, 김정은 일가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잠깐만요.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북한에 있는 단체죠, 그러니까? 네, 조선 그리스도 연맹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의 통전부 산하에 있습니다. 통전부 산하에 그 대남 그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단체에 있는데요. 이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하고 1년에 한두 번씩 중국에서, 태국에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이 통전부에서 그리스도 연맹을 말하자면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을 그리스도 이제 기독교에 침투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네, 잠깐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 NCCK에서 잠깐 설명드리고, 네. 마포 심센터로 네. 손님일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NCCK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하고 1년에 한두 번씩 협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바로 그 북한에서 주장하는 미군 철수, 그리고 국가보호법 폐지, 네. 사드 반대, 또 윤석열 정부 퇴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NCCK는 서울 종로 5가 그 효제 초등학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현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네. 차별금지법 개정, 동성연애 옹호, 종교다원주의 옹호, 이렇게 또 표를 또 이렇게 삼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게 이제 그 조선 그리스 연맹이 그 발족한 게 1946년인데요. 네. 또 우리 이쪽에 있는 NCCK도 똑같이 1946년 발족해갖고 현재 8개 기독교 교단이
협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NCCK라는 기독교 교단의 어떤 단체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뭐 감리교회라든가 장로교회라든가 우리 그 한기총이라든가 이런 기독교 연맹들하고도 연대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독자적으로 주사파를 위한 뭐 세력입니까?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지금 여기 NCCK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8개 교단이 같이 합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또 기독교 대한감리회, 구세군 대한본영, 또 한국 정교회, 기독교 한국 무토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 NCK는 남을 속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그 정통 교단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하지만은 별도로 북한에 있는 조선그리스도 연맹을 별도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NCK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독교 정상적인 기독교 단체에 침투해서 기독교 단체들과 같이 뭔가를 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핵심 조직들은 간첩 수준의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연대를 하는 무시무시한 단체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관님은 소방관으로 30년간 재직하시고 현재도 소방관으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소방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이걸 간파하셨습니까? 예, 저는 특별히 남보다 많이 아는 것은 없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북한의 그 선교의 꿈이 있어갖고 아하. 제가 2017년도에 그 북한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북한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너무 많은 그 주사 활동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이들이 NCCK라는 이 조직이 비밀스럽게 기독교 단체인 것처럼 겉으로는 위장해서 기독교 단체들과 이 모든 활동을 하지만 이 주사파들을 뭐 예를 들어서 간첩을 지원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연대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든지 비밀스러운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네요. 침투된 간첩 조직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민노초 네. 그리고 전교조 또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주사파들을 바로 NCCK에서 모두 관리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난번에 마포쉼터 소장의 자살이 이상하다. 그거는 누군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NCCK가 움직인 거라는 얘기입니까? 지도적인 기획은 거기서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지금 마포쉼터 손영미건을 네. 너무 이 땅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네. 거기서 이제 출동했던 구급대원과 한 달 동안 전화 또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낸 결과인데요.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5건을 제가 질문해갖고 여기에 답변이 나오는데 이걸 아마 들으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한 점을 말씀해 주세요. 마포쉼터 소장 다시 말해서 윤미향의 뭡니까 그 단체를 마포쉼터를 맡고 있었는데 윤미향의 말하자면 집사처럼 일한 사람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살이 아니다 이런 타살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 5가지 이유가 뭡니까? 네. 그럼 일단은 5가지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일단 윤미향의 사망 원인은 네. 정부 압박 지시사입니다. 네. 정부 압박 지시사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밀하게 수사를 과학적으로 한다고 하는 국가수에서 2000년도에 정부 압박 지시사는 결코 자살할 수 없다는 수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정부 압박 지시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 목매어 자살한다. 조사, 끈을 메어 자살한다. 액사, 발이나 팔로 혹은 손으로 눌러 질식한다. 이 3가지가 바로 정부 압박 지시사의 종류인데요. 지금 여기 손흥민 건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바로 3번째 액사, 발이나 발로 혹은 손으로 눌러 질식한다. 여기 해당되는데요.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도에 국가수에서 자기네 그 수사 실무 기반 법의학 교육 자료에 거기에 관한 연구에서 결코 경부 압박 지시사로는 특히 X사로는 자살할 수 없다가 여기에 규정된 그 법안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또 다른 이유는요? 5가지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이거로 봐서는 99.9%가 절대 윤미향은 자살한 것이 아니고 타살된 것인데요. 윤미향이 아니라 손영미죠. 죄송합니다. 마포쉼터 소장. 네, 손영미는 절대로 이제 그 자살이 아니라 이제 타살인데요. 지금 앞에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99%가 X사로는 정말 자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1%를 이제 그 증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같이 국격대원과 같이 조사를 했던 거를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첫 번째 이제 그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거기에 출동했던 그 대원님이 처음 요구 주자를 보았을 때 자세입니다. 여기에 답변은 현장 도착했는데요. 화장실 내에 과일 깎는 칼이 있었으며 환자 주변 혈은 관찰되었습니다. 환자 샤워기 줄로 목을 매서 벽에 기대 있었으며 상체는 앞으로 숙인 상태였습니다. 강직은 이제 몸이 굳었다는 뜻입니다. 외상은 밖에서 밖에서 보이는 그 외상 상처는 확인 불가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변이고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분 박사님하고 대화할 때 그 내용인데요. 두 번째요. 제세 동기를 사용했습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요. 현장에서 저희가 먼저 환자 접촉한 상태라 딱히 제세 동기를 확인해서 심정지 상태를 막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제세 동기를 사용했습니까? 질문 안 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사용할 때에 방해한 자는 없는가 이 질문을 같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답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먼저 환자 접촉한 상태라 딱히 제세 동기를 확인해 심정지 상태를 막지는 않았어요. 대신 주변의 혈흔에 대해서 훼손되는 건 원치 않아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대원님이 사건 현장에 들어갈 때에 같이 들어간 사람이 있었나요? 구급대원과 경찰 외에는 현장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고자는 직장 동료였고 일반인이기에 트라우마가 생길까 현장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혈흔, 피나는 흔적, 손상은 현장에 있던 경찰이 언급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손의 자세가 목을 잡고 있었는지 손도 바닥에 내려진 상태인지 이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 손은 화장실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고 다리는 앞으로 모아져 있었으며 경찰은 국가수에서 나온 경찰이 아니고 현장 파출소 경찰이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이 대원님이 그러면 요 구조자를 중심으로 가도의 과일 깎는 칼의 그 위치와 크기 정도는 어땠습니까? 답변입니다. 환자 옆에 대략 50에서 60cm 옆에 과도가 떨어졌습니다. 혈흔은 핏방울 2개 정도, 하나는 거실에 있었고 하나는 변기에 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과도가 환자의 자세에서 볼 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네, 왼쪽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을 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그 질문에서 손영미 거는 지금 구급대원이 환자가 왼쪽에 대각선 방향으로 50에서 60cm 옆에 칼을 떨어뜨려 놨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상처를 내고 너무 힘이 들어갖고 이제 칼을 떨어뜨려 놨다는 거는 손영미 자신이 왼손잡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앞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손영미 씨가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나서 겁이 났다고 하면서
검찰 수사관의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거기에 수사관이라는 글씨를 쓴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 수사관의 필체를 보니까 저희 그 대원들의 그 왼손잡이 5명, 또 오른손잡이 5명 이 필체를 제가 받아갖고 제가 그것을 필체를 확인해 보니까 윤미향의 그 필체는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윤미향이 아니죠. 잠깐만요. 윤미향이 아니죠. 윤미는 손영미 죄송합니다. 손영미 씨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혈흔 상태인데요. 화장실에서 그 혈흔은 그 바로 윤미향이 바로 그 고개 숙여서 앉아 있는 자세에서 바로 그 변기에 한 방울 떨어져 있고 그리고 거실에 한 방울 떨어졌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 바로 그 변기에 30cm 정도 거리 떨어진 데서 피가 칠 정도 되게 되면은 제가 그 경험상 볼 때는 이거는 그 동맥이 튀어서 그쪽을 튀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한 방울이 그쪽에 칠 정도가 되면은 바닥에는 엄청나게 많은 피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 제가 경험한 그 상식인데요. 이거는 바닥에 혈흔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그냥 사람을 죽여먹고 그리고 자살로 이장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제 약물 복용이 아니냐 또 마약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 윤미향의 그 자세는 예전에 윤미향 아니고요. 잠깐만요. 손영미의 그 자세는 예전에 제가 봤던 그 김정남의 그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그 어떤 게임을 하면서 그 마셨던 그 마약이 30분 뒤에 그 축처지는 모습하고 저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바로 마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북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종합해 주세요. 왜 그러면 이게 이 5가지 이유로 마포쉼터 소장 손영미는 타살당한 거다. 네네. 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손영미의 그 상사 그 비례대표 윤미향은요. 그 남편이 김상식이라고 그 현재 그 간첩 그 혐의로 복역을 하다가 나왔는데 현재까지 현재 탈북자들을 향해서 일정한 그 금액을 주면서 현재까지 북한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북한이 개입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마포쉼터 소장 자살 의문 사건에 대해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방관으로 30년간 이런데 이제 뭐 살인 사건이든가 자살 사건이든가 119 이제 구조하러 출동 경험이 많아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그 증언을 분석한 결과 이거는 자살이 말도 안 되는 거다 하는 걸 5가지 이유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요건 이제 정확하게 나중에 또 밝힐 수 있으면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이 소방관의 그 현장 경험으로 축적된 그 노하우로 이걸 분석한 거니까 과학 수사가 좀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건 수사 당국에 한번 요청을 해보고요. 지금 방송으로 요청 드립니다.